자, 이제 3단원 14차시입니다. 환경보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교과서도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서 뭐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환경보건의 개념과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보건을 위한 자신의 참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팬데믹을 직접 겪은 세대니까 이제 보건에 대한 그런 관련된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환경보건의 개념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삶의 질을 포함하는 공중보건 수준의 이해를 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환경보건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이제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와 관련된 기구로 근데 모르고 교사용을 다운로드 받아놨네. 빈칸이 다 되어 있네요. 예, 세계보건기구. 요거 여러분 비어져 있죠? 예, 예, WHO. 많이 들어봤죠? 그때 요 수장이 그 팬데믹 선언하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괜찮다 했는데 안 괜찮고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예,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보건에 관한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1948년 창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입니다. 유엔 산하 기관이죠. 예. 그래서 국제사회의 보건 현황과 위생 규칙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전염병의 발생 상황을 보고하며 공중 보건에 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하여 국제 정책 수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WH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각 나라의 또 그 보건부에서 이제 통제해가지고 나라마다 또 근데 막 다 방식이 다 달랐죠. 예, 그랬던 예,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보건에 관한 원칙이 있는데요. 이 표는 그 교과서에 있는 표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주의 원칙은 이 무해성 입증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게 조금 뭐 확실치 않아도 뭔가 좀 이상하면 일단 위험하다라고 보고 대처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용체 중심 접근 원칙은 최종 수요자인 사람의 건강 및 생태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취약 민감 계층 보호 우선의 원칙,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 민감 계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약자를 우선시한 약자도 이제 괜찮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정책을 마련하는 게 또 환경 보건에 관한 원칙입니다.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의 원칙, 유해 물질 및 환경 보건 정보가 국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인 유해성 소통의 구축으로 민간의 정책 참여를 촉진한다. 그래서 그때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계속 관련된 정보를 계속 정부에서 공개를 매일 발표해서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보를 공개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건의 목적은 이것도 비어 있죠.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보건기구인 WHO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로는 실내 공기 오염, 제가 누차 강조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요 생태 환경을 배웠다라고 하면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기입니다. 환기. 그래서 집에 가면 꼭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방사능 물질도 실제로 그 집안 내에 라돈가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 폐암 발병률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대기오염. 지금은 좀 이슈가 그 좀 약해졌지만 미세먼지 초창기 때 그 이거 되게 많이 팔렸잖아요. 거의 집에 대부분 있죠. 공기청정기. 이거 사실 그 얼마 안 하는데 되게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모터 좀 들어가고 끝인데 뭐 이게 센서 몇 개랑 뭐. 근데 지나치게 비싼 것 같아요. 요새 좀 싸졌잖아 보면은. 수질오염 관리, 그다음 화학물질 안전, 전자기파, 방사선, 자외선, 직업 보건, 건강한 환경 만들기, 어린이 건강, 기후 변화와 건강,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의 환경 보건 이런 것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시가 끝났네. 자, 환경 보건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환경 보건의 필요성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환경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프레온 가스죠. 처음에 냉매제로 쓰였던 프레온 가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찬사를 받았죠.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 되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있었죠. 그게 이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부모님은 이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게 가족의 건강을 이제 해치는 일이 되어서 그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일반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문명의 발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여러 가지 분야의 환경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환경 보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으로 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인구 증가, 화학 물질 사용 증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환경 보건의 경우에는 그 한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보건의 위험 요인으로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해 화학 물질, 중금속,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병원성 미생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물리적 요인으로는 이제 방사능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 전자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해하다, 무해하다. 근데 저도 조금 진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걱정이 되는 게 무선 이어폰이거든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끼고 있어요. 학생들이 보면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처럼 장시간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권장하기를 여러분은 특히 젊으니까 신체를 더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선 이어폰은 최대한 자제하고 쓰더라도 유선 이어폰 되도록이면 이어폰을 아예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하고 너무 가깝거든요. 귀 있는 부분이. 그래서 무선 이어폰은 최대한 자제하거나 되도록이면 유선으로 바꾸는 것을 정말 적극 권장합니다. 이게 수십 년 뒤에 어찌 될지는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은 무해하다고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도 처음에 다 통과됐잖아요. 무해하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 저는 적극 좀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리고 새집 증후군 이런 것들이 환경 보건 위험 요인입니다. 새집이 무조건 중요한 거 아니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새 아파트를 사면 이불로 한 2년 동안은 그 전세를 주고 2년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왜냐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유해 물질이 처음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다 정화시켜가지고 없어져서 그 새집 증후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사람도 공기청정기거든요. 다 마시잖아요. 유해 물질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 만약에 새집에 들어간다 아니면 인테리어를 해도 거의 새집이거든요. 새집 증후군이랑 같은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좀 그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좀 유해 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그래서 저도 그거 하고 들어갔거든요. 한 5, 60만 원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그 베이킹 아웃인가 그 이름이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베이크 아웃 그것도 여러 번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좀 유해 물질을 없앤 상태에서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가면은 최소한 환기를 정말 이 강박이 있을 정도로 계속 자주 시켜줘요. 자주 시켜줘서 이제 그게 꼭 새 집이라고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기 바랍니다. 환경 보건을 위한 대책으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있고요. 환경보건법 제정 및 시행 그리고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이런 것들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교육이죠. 환경보건 교육을 함으로 해서 이게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게
그 정책을 동의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 정책이 예, 제정이 되고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되면 사실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비용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면은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려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공감이 되면 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면 이게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세금을 더 부담하고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려면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또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NGO 이거는 그 No Government Organization입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비영리 단체죠. 이게 이런 것들이 민간 단체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다 협력해서 환경 보건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사실 여러분 성적이나 대입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 그 어느 과목보다도 또 중요한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있어서 그래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도록 합시다. 4시간 더 해가지고 수고했습니다.